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연립 방정식의 활용이고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활용 문제는 전부 다 풀 수 있게 나와요. 자, 그래서 중학교 2학년에서 1학기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야. 이 내용이 활용이 되게 어려워요. 지금 1차 부등식 활용 푸는데도 꽤 힘들 거야.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얘가 더 어려워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근데 얘네들이 시험 문제로 좀 많이 나와요. 어렵게.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잘 들으시고 그리고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풀면은 딱 한 단원 남고요. 2학년 1학기가 한 단원은 이제 마지막 내용 1차 함수라고 하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난 1차 함수를 나가면서 처음부터 너희들한테 숙제를 낼 거야. 그래서 문제집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쌤이 문제집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쌤이 풀다가 뭐 어떻게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듣는 내용까지 들으면 다시 개념편부터 쭉 풀면 됩니다. 되겠지? 됐어요? 오케이, 시작할게요. 자, 연립방정식의 활용. 얘는 총 8번까지 있고요. 문제는 꽤 많아요. 그래서 일단 한 번씩 천천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자릿수 나이 문제야. 자, 여기서는 우리 1차 부등식 활용할 때는 x만 가지고 사용했었어. 그치? 근데 여기서는 x랑 y가 둘 다 등장해요. 왜? 여기서는 처음 수를 구하래. 그치? 근데 1차 부등식이랑 그럼 연립 방정식이랑 어떻게 활용을 구분하느냐? 1차 부등식은 뭐뭐보다 크거나 같은가, 유리한가, 혹은 뭐뭐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연립 방정식은 처음 수를 구하라. 그리고 각각 몇 개씩 쌓는가. 아예 정답이 나와야 되는 거지 얘는. 그치? 마찬가지 얘도 올해의 여학생 수와 남학생 수를 다 구하래. 범위가 아니라. 그치? 얘도 마찬가지 원가를 구하래. 범위가 아니라. 됐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경우가 바로 연립 방정식의 활용이에요. 그래서 그 두 문제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되겠지? 자, 그래서 쌤이 요거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 가장 중요한 거 미지수를 정한다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읽습니다. 먼저 두 자리 자연수에서 각 자리 숫자의 합은 9다. 이때 10의 자릿수와 1의 자릿수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9가 클 때 처음 수를 구하라가 문제야. 자, 그러면 여기서 미지수 x 뭐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할래? 미지수가 두 개가 나와야 돼. 여기서 첫 번째 뭐가 있을까? 10. 맞아요. 10의 자리 10의 자리 수. 그럼 y는 1의 자리수가 되겠지. 그래야 이렇게 세워야 처음 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 자, 그 다음 이제 요 x와 y에 대한 식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개를 구해야 연립 방정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식은 여기 각 자리 숫자의 합은 9다. 그러면 첫 번째 식은 뭐야? 오늘 얘가 1번식. 뭐라고 쓰면 돼? 네, 맞아요. x 플러스 y는 9라고 쓰는 게 첫 번째 힌트이자 첫 번째 식. 그 다음 두 번째 10의 자릿수와 1의 자릿수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9가 크다. 얘가 두 번째야. 10의 자릿수와 1의 자리를 바꾼 수는 10y 플러스 x가 되겠지. 얘가 바꾼 수. 그지? 바꾼 수는 처음 수 뭐야? 처음 수 어떻게 써? 하원이. 어. 10의 자릿수가 x고 1의 자릿수가 y야.
아니 10의 자릿수 25. 얘는 20 더하기 5잖아. 네. 그지? 그럼 얘는 10 곱하기 2 더하기 5일 거 아니야. 네. 그러면 10의 자릿수가 2, 1의 자릿수가 5인 숫자를 이렇게 쓴다고. 그럼 얘는 처음 수는 10 곱하기 x 10의 자릿수 됐어요? 더하기 1의 자릿수 y 이게 뭐야? 처음 수가 되는 거야. 되겠지? 됐어요? 됐어요? 처음 수보다 뭐가 크다? 9가 더 크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얘가 2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1번식과 2번식을 간단히 한 다음에 이제 x값과 y값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식 x 플러스 y는 9 나오고요. 그 다음 이쪽으로 넘기자. 9x 마이너스 9y는 마이너스 9. 그래서 9로 나눠주면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 따라서 여기 1번식과 여기 2번식을 더하자. 그러면 2x는 8. 따라서 x는 4. y는 몇이에요? y 몇? y 몇? 타원이 y 몇이에요? 4. y 응? x가 4 그래서 y는 5, 6 5 그렇지. 아, 따라서 처음 수를 구하래. 이거 구하라는 게 아니야. 따라서 처음 수는 45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써야 된다고. 되겠지? 10의 자릿수가 x고 1의 자릿수가 y니까 45. 됐어? 됐어요? 오케이. 다음은 이제 가격과 개수 문제입니다. 이게 힌트고요. 이거 굳이 안 봐도 돼요. 먼저 쭉 읽어요. 한 개에 1,000원인 복숭아와 300원인 자두를 섞어서 모두 7개를 사고 4,200원을 지불하였대. 이때 복숭아와 자두를 각각 몇 개씩 샀는가가 문제잖아. 그지? 그럼 x 뭘로 줄래요? x 다원이 개수 뭐? 복숭아. 네 맞아요. 아니에요. 복숭아 개수. 그럼 자두는 y. 개수. 그렇지 맞아요. y를 자두 개수라고 두는 거야.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쓰는 얘네들이 이거 안 쓰면 틀려요. 제발 부탁이야. 쓰세요. 알겠지? 이거 파란색으로 내가 얘만 쓴 이유가 있어. 이거 안 쓰면 진짜로 틀려.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힌트 찾자. 첫 번째 힌트. 복숭아와 자두를 섞어서 7개를 샀다. 이게 첫 번째 힌트야. 어떻게 나타내? 복숭아와 자두를 합해서 7개를 샀다. 복숭아와 자두를 합해서 7개를 샀다. 그렇지. x 플러스 y는 7이라고 세웁니다. 다원이 이해됐니? 네. 그 다음 두 번째 힌트는 4,200원을 지불하였다야. 됐어요? 4,200원은 복숭아의 전체 가격과 자두의 전체 가격을 합해서 4,200원이 나왔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는 거잖아. 그치? 어떻게 세워? 다원이. 1000x 플러스 300y는 네 맞아요. 1000x 플러스 300y는 4200. 얘가 두 번째 힌트입니다. 되겠지? 됐어요? 자 그래서 1번은 뭐 더 내비두고 1번은 더 계산할 필요도 없고 x 플러스 y는 7. 그리고 얘는 공 2개씩 없애자. 공 2개 없애고 2개 없애고. 따라서
10x 플러스 3y는 42. 그래서 여기에 3 곱하면 3x 플러스 3y는 73, 21. 둘이 빼자. 그러면 3에서 10 빼니까 마이너스 7x는 마이너스 21. 따라서 x는 3 3, y는 4 4. 그렇지. 그래서 복숭아는 몇 개 샀어? 3개 3개 샀고요. 자두는 4개 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되겠지? 오케이. 다음. 자, 여기서부터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자, 증가 감소 문제야. 자, 증가. 자, x가 a% 증가했다라는 얘기는 증가량이 이만큼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의 10%라고 하면은 1000원 곱하기 100분의 10이지. 그지? 이게 10%라는 얘기야. 됐어요? 그럼 이게 얼마야? 100원이야. 이게 뭐다? 증가량이라고. 증가량. 그럼 증가된 양은 얼마야? 증가된 양 얼마야? 이만큼이 증가했대. 얼마야 그러면? 1100원. 이게 증가된 양이야. 됐어요? 증가량이랑 증가된 양이랑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증가량만 얘기할 거야. 되겠어? 이거 잘 봐요. 이거 문제 많이 나와요. 자, 문제 읽을게요. 자, 작년 대한중학교 전체 학생 수는 1000명이었다. 올해는 작년보다 남학생 수가 6% 감소, 여학생 수가 4%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5명이 감소했대. 이때 올해의 여학생 수와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시오가 문제야. 되겠지? 자, 그럼 x 뭘로 둘까요? 지우요? 아니에요. 조금 더 정확해야 돼. 네, 맞아요. 봐봐. 지금 여학생 수라고 하면은 얘가 올해의 여학생 수인지 아니면 작년 여학생 수인지 모르지.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써야 돼. 근데 지우 잘 했는데 근데 이 문제는 항상 센터를 봅니다. x는 작년으로 맞추세요. 작년 남학생 수라고 할 거야. x를. 그럼 y는 뭐라 그래? 작년이요 네, 맞아요. 작년 여학생 수라고 할 거예요. 내가 왜 x랑 y를 이렇게 했냐면은 얘 때문에. 작년 전체 학생 수가 1000명이었대. 그지? 이 힌트가 작년에 대한 힌트이기 때문에 작년으로 준 거야. 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x 값이 뭐라고? 작년 남학생 수라고. 그지? 근데 뭘 구하래? 올해 남학생 구하래? 맞아? x 값 구하는 거야? 아니야. 이것 때문에 내가 적으라는 거야. 이거 x 값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야. 됐어요? 이해됐어? 우리? 자, 계산해 볼게요. 힌트 첫 번째. 작년 전체 학생 수는 1000명이었다. 얘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힌트 첫 번째는 x 플러스 y가 몇이다? 1000이다. 이게 1번 힌트예요. 됐어요? 다음 두 번째는 얘야. 잘 봐요. 남학생 수 6% 감소, 여학생 수 4% 증가, 전체적으로 5명이 감소. 얘가 두 번째 힌트야. 이걸 어떻게 적는지 잘 봐요. 남학생의 6% 감소량과 여학생의 4% 증가량을 합하면 전체적으로 5명이 감소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5다라고 식을 적을 거야. 이해돼? 오늘 이해됐어? 봐봐.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올해 남학생 수와 올해 여학생 수를 더하면 몇 명이어야 돼? 그러면 전체적으로 5명이 감소했으니까 몇 명?
몇 명? 뭐니? 네 맞아요. 995명. 이게 돼? 안 돼? 돼? 진짜 이게 돼? 그러니까 올해 남학생 수와 올해 여학생 수를 더해서 995명이어야 되는데 난 이렇게 계산 안 할 거야. 난 이렇게 계산 안 할 거야. 남학생의 감소량과 여학생의 증가량을 합하면 5명이 감소해야 돼. 그치? 이해됐어? 난 이렇게 쓸 거라고. 되겠지? 자, 이거 어떻게 쓰는지 잘 봐요. 남학생 수가 6% 감소했대. 남학생의 6% 6% 감소량 과 여학생의 4% 됐어? 됐어? 증가량 됐어요? 얘네 둘이 합하면 몇이어야 된다고? 네, 마이너스 5여야 한다고. 얘가 두 번째 식입니다. 됐어요? 됐어? 고개 들어. 요렇게 쓰세요. 알겠지? 됐어요? 오케이. 자, 계산해 볼게요. 자, 먼저 2번을 간단하게 하려면 100을 곱해야지. 첫 번째. x 플러스 y는 1000. 그 다음 100 곱하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4y는 마이너스 500. 그지? 여기다 4를 곱하자. 그럼 4x 플러스 4y는 4000. 둘을 뺄 거야. 그러면 10x는 몇이야? 4500.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x는 450이고요. 그럼 y는 몇이에요? 그렇지. 550입니다. 네. 네, 가세요. 저두장 방 나오는데 풀고 있어요. 풀고 있어. 내가 갈게. 됐니?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x 값 구하는 거야, y 값 구하는 거야? 둘 다 아니지. 둘 다 아니지. 자, 올해 여학생 수와 남학생 수 구할 거야. 올해 남학생 수는 작년 남학생 수에서 6%가 감소했대. 6% 남학생의 6%가 뭐했다? 감소했다. 얘가 정답이고.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 다음 여학생. 작년 여학생에서 몇 퍼센트 증가? 작년 여학생의 그렇지 4% 증가량. 그래서 얘가 작년 여학생의 올해 여학생의 숫자가 되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동그라미와 세모가 정답입니다. 알겠지? 오케이, 적어 놓으세요. 적어요. 들어.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익과 할인 문제예요. 이익과 할인 문제. 자, 얘도 마찬가지야. 자, X% 이익이다. X% 할인이다. 상관없어요. 얘랑 똑같아요. 퍼센트니까. 그지? 자, 똑같이 그냥 읽어볼게요. 자, 두 상품 A와 B를 합해서 4만 원에 샀대. 그래서 A는 원가의 6%, 그리고 B는 원가의 10% 이익을 붙여서 팔았더니 3,760원의 이익이 생겼다. 됐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원가의 A의 원가 6% 이익률과 B의 원가 10% 이익률을 더하면 얼마다? 3,760원이다 라는 얘기야. 되겠지? 그렇게 식을 세울 거라고. 자, 그럼 첫 번째 X 뭐라고 하면 돼요? X 뭐라고 하면 될까요? 다시 읽어봐. 두 상품 A와 B를 합해서 4만 원에 사서 A는 원가의 6%, B는 원가의 10%를 붙여 팔았더니 3,760원의 이익이 생겼다. 각각의 원가를 구하라가 문제예요. 그럼 X 뭐라고 하면 돼? 네, 맞아요. A의 원가. A의 원가라고 합시다. 원가가 뭐야? 원래의 가격이야. 알겠지? Y는 뭐라고 해? B의 원가라고 하자. 자, 그러면 힌트 첫 번째. 예, A와 B를 합해서 4만 원에 샀다. 그러니까 두 원가의 합이 4만 원이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식으로 쓰면 X 플러스 Y가 몇이다? 4만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1번식. 됐어요? 그 다음 원가의 6% A 원가의 잘 봐. 잘 봐. A 원가의 6% 이익과 됐어요? 됐어요? 문제 됐어? 그리고 B 원가의 10% 이익을 합하면 얼마다? 얼마? 얼마? 원가의 6%, 원가의 10% 이익을 합하면 3,760원의 이익이다. 이게 2번 힌트야. 그럼 뭐라고 하면 돼? 몇이야? 네, 맞아요. 3,760이라고 하면 됩니다. 얘가 2번. 됐어요? 됐어요? 올릴 거야 이거. 이거 강의 올릴 거야. 다시 보세요. 2번이고 3번이고 봐. 알겠지? 이거 연립방정식의 활용은 이번 한 번으로 안 끝나요. 2번이고 3번이고 해야 돼. 아니 수업이 나 이거 한 번에 못 끝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오늘 내가 8개 한다 그랬지? 그치? 8문제 다 풀 건데 그거 꼭 보세요. 그런 문제만 나와요. 알겠지? 자, 다음. 그래서 여기 1번식은 네, 그대로 내비두고요. 1번식 내비두고요. X 플러스 Y는 4만 내비두고 전체 100 곱하자. 자, 6X 플러스 10Y는 37만 6천인가? 0, 하나, 둘. 그치? 이해됐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 뭐해? 여기다가 10 곱해서 빼고 더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X값 Y값 나오겠지? 그치? 그게 A의 원가, B의 원가니까 각각의 원가를 구한 거 맞겠네. 이해됐어? 끝까지 안 할게. 되겠지?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찍으세요. 적어요. 적어주세요. 지울게요.
10분 되면 알아서 가세요. 쌤이 이거 그 뭐냐 저기 카페 올려놓을게. 아 카페래 저기 올려놓을게요. 쌤. 자 앞에 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식품과 합금 문제고요. 얘도 퍼센트 문제라서 가져왔고 그 다음 농도 문제도 마찬가지 퍼센트 문제라서 갖고 왔어요. 자 식품 합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식품 합금 문제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냥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양이 식품의 양의 100분의 %다 라는 거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로 풀어야 너희들이 좀 볼 것 같아서. 자 다음 표는 빵과 버터가 들어있는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이다. 이제 단백질 26g 그리고 지방 83g을 섭취하려면 빵은 몇 g을 먹어야 하는가를 물어보네요. 그지? 자 그러면 x를 뭘로 하면 될까요? x를 빵에 그렇지 빵의 그람수라고 하고 y를 그러면 뭘 해야 돼? 뭐 해야 돼? 버터의 그람수야. 되겠지? 됐어요? 빵과 버터를 섭취할 거잖아. 그치? 그럼 거기서 빵을 몇 그램 먹어야 단백질과 지방이 각각 얼만큼 들어가느냐 그걸 따지는 거라고. 됐어요? 그래서 y를 버터의 그람수라고 얘기합시다. 되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힌트는 단백질 26g을 섭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빵이 xg이니까 단백질은 얼만큼 있어? x에 빵 xg에 8%만큼 단백질이 있지. 그치? 그래서 x의 8%만큼의 단백질 됐어요? 그 다음 더하기 이번엔 뭐야? 버터에 2%만큼의 단백질이 있지. 그치? 그래서 버터의 2%만큼의 단백질 이 두 개의 단백질을 합해서 얼마큼 먹어야 돼? 얼마큼 먹어야 돼? 얼마큼? 빵 xg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양 됐어요? 이해됐어?
지금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빵이 이만큼 있는데 요만큼이 단백질이고 요만큼이 지방이야. 그치? 그럼 이 빵을 네 고생했어요. 얘 빵을 Xg 먹었을 때 그럼 이 단백질의 양이 어떻게 되느냐? X 빵의 몇 퍼센트? 8%만큼이 단백질이라고. 되겠어? 오류 됐어? 그래서 이게 빵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양이고요. 그치? 얘는 뭐야? 버터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양이야. 2%. 됐어? 됐어요? 둘이 합해서 몇 그램 먹어야 돼? 그렇지. 26g 먹어야 돼요. 얘가 1번이고요. 그 다음 이번엔 지방에 대해서 써볼 거예요. 지방은 83g을 섭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 어떻게 쓰면 돼요? 뭐냐면 빵 Xg에 들어있는 지방의 양 어떻게 쓰면 돼? 100분의 1? 네 맞아요. 그 다음 버터에 들어있는 지방의 양 100분의 80y 얘를 합해서 83g을 섭취를 해야 되겠네요. 그치? 자 그래서 얘 풀면 100 곱하면 100 곱하고 2로 나눌까? 그럼 4x 플러스 y는 13 이게 1번. 다음 100 곱하면 x 플러스 80y는 8300 이렇게 되겠네. 여기다 4를 곱해서 간단히 하면은 뭐 나오겠지? 그지? 됐나요? 여기서 더 안 할게요. 괜히 굳이 이거 막 오래 했다가 오래 걸려요. 했다가 오래 걸려. 하면 나와요 그냥. x 값하고 y 값이 나오는데 우리 뭐 구해야 돼? x 값 구해야 돼. 그지? 이해됐지? 오케이.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다음 문제. 드디어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자, 농도 부분 나와요. 자, 농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농도 구하는 공식과 소금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문제 풀 때 뭐라 그랬어? 얘 비커 그려서 풀라고 했었어. 그지? 기억나? 그래서 비커를 그립시다. 자, 문제 읽어보고 비커 그립시다. 6%와 10% 소금물을 섞어까지만 읽어도 풀 수 있어요. 그릴 수 있다고. 6% 소금물과 10% 소금물을 섞었대. 그지? 이때 9% 소금물 300g을 만들려고 한대. 그래서 얘가 뭐야? 9% 소금물 300g이 되겠지. 이해됐어? 지금 안 나와 있는 게 뭐예요? 6% 소금물의 양 안 나와 있고 10% 소금물의 양 안 나와 있지. 그렇지? 그래서 6% 소금물의 양을 xg 그리고 10% 소금물의 양을 yg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다 안 나와 있는 거. 뭐 안 나와 있어? 뭐 안 나와 있어? 농도 나와 있지? 소금, 물 나와 있지? 뭐? 그렇지. 소금 안 나와 있잖아. 소금식을 다 적어야 돼요. 6% 소금물 x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100분의 6x. 그치? 더하기 10% 소금물 y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100분의 10y. 얘가 100분의 9 곱하기 300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그래서 첫 번째 힌트는 얘 여기 봐. x 플러스 y가 300이다가 첫 번째 힌트. 그지? 그 다음 소금의 양 얘네 둘이 더한 게 얘다. 이게 두 번째 힌트야. 됐어요? 요 두 개의 힌트로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적을게요. 첫 번째 x 플러스 yg을 더하니까 300g. 이게 첫 번째 힌트고요. 두 번째 힌트는 100분의 6x 더하기 100분의 10y가 100분의 9 곱하기 300이다 라고 하는 식
두 번째 얘가 힌트가 됩니다. 되겠지? 자 그럼 여기 마찬가지 100 곱해서 다시 적으면 x 플러스 y는 300. 그 다음 6x 플러스 10 y는 2700. 네, 얘네들을 연립하면 x랑 y 값이 나오겠지. 그지? x 값 구하라가 문제지. 됐나요? 오케이. 다음 뭐냐? 보세요. 자, 10% 소금물에 물을 더 넣어 6% 소금물 500g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때 더 넣은 물의 양을 구하시오가 문제야. 자, 그럼 마찬가지 비커 그립시다. 10% 소금물에 뭘 넣었대? 물을 더 넣어 6% 소금물 500g을 만들었대. 되겠지? 더 넣은 물의 양을 구하시오가 문제네. 그래서 10% 소금물을 xg, 물을 yg이라고 하자. 그러면 10% 소금물 x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100분의 10x 더하기 물 y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얼마야? 몇이? 물 y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뭐라고? 0 맞아요. 그냥 물에는 소금이 안 들어있어요. 그지? 얘가 그래서 100분의 6 곱하기 500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두 개의 식은 첫 번째 x 플러스 y는 500g이다 라고 이렇게 500이다 라는 식 하나 1번. 그 다음 2번 100분의 10x 플러스 0은 100분의 6 곱하기 500 얘가 2번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얘네 둘 구하면 x, y 값 나오겠지? y 값을 구하라가 문제야. 항상 공부하세요. 항상 보라고 뭘 구하는 건지. 되겠지? 다음 마지막. 자, 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전체 일의 양을 1로 두고요. 단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x라고 두는 거예요. 여기서 단위 시간이란 1시간, 1분, 하루 이렇게 1에 대한 양을 얘기해요. 예를 들게. 자, 내가 3일을 걸쳐서 완성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그럼 난 하루 동안 얼만큼 일해? 아니. 얼만큼 일해? 3일 걸쳐서 완성한대. 그럼 하루 동안 얼만큼 일해? 3분의 1만큼 하잖아. 그치? 3일을 일해야 완성하는 거니까 하루면 3분의 1 하는 거네. 그치? 그래서 그걸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을 x로 두는 거야.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호승이와 예진이가 함께 4시간을 걸려 끝내는 일을 호승이는 2시간 일하고 나머지는 예진이가 8시간 일해서 일을 끝냈다. 호승이 혼자 일을 끝낼 때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가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x를 정합니다. x는 뭐라고 정하면 되느냐? 호승이가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 여기서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이 단위 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이 되는 거야. 되겠지? 자, 그러면 y는 예진이가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을 y라고 할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럼 첫 번째 힌트는 얘. 함께 4시간을 걸려 끝낸다가 첫 번째야. 그래서 첫 번째 힌트는 호승이 4시간 일한 양 그리고 예진이 4시간 일한 양 더했더니 일을 끝낼 수 있지. 그지? 됐어요? 이게 첫 번째 힌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힌트는 호승이가 2시간 일하고 나머지는 예진이가 8시간 일해서 일을 끝낸대. 호승이 2시간 일한 양 그리고 예진이 8시간 일한 양이 일을 끝낸대. 됐어요? 요거 얘가
2번이야. 자, 얘는 계산할 거예요. 잘 봐요. 자, 2번에 나 2 곱하자. 그러면 4x 플러스 4y는 1, 4x 플러스 16y는 2. 그래서 빼면 마이너스 12y는 마이너스 1. 따라서 y는 12분의 1. 그럼 x는 3분의 1이니까 3분의 2, 3분의 2,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나와요. 되겠지? 이게 무슨 얘기야? 호승이는 1시간 동안 6분의 1만큼 끝내. 그러면은 호승이 혼자 일해서 몇 시간 동안 일해야 일을 끝낼 수 있어? 그렇지, 6시간. 여기에 6을 곱해야 1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호승이 혼자 걸리는 건 6시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되겠지? 됐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뭐 빼놨냐면은 속력 문제 빼놨어요. 속력 문제 4문제 정도 돼요. 그거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부터 연립방식 활용 풀 때 속력 문제를 제외하고 풀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고생했습니다.